어느 날 저녁 거실. 따뜻한 조명 아래 잘 차려진 저녁 식탁. 지훈과 상철이 마주 앉아 와인을 기울이고 있다. 상철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하다. 상철, 와인잔을 들며 지훈에게 묻는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그 아가씨 얼굴을 보여줄 건가? 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소리만 들었지 그림자도 못 봤다. 지훈, 쑥스럽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대답한다. 곧이요, 아버지. 사실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오려고요. 정식으로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오, 그래? 드디어. 어떤 아가씨인지 정말 궁금하구나. 아버지도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밝고 따뜻하고 저한테는 없는 그런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름은 윤서아예요. 상철은 윤서아라는 이름에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로 감춘다. 지훈은 눈치채지 못한다. 서아의 작업실. 햇살이 쏟아지는 아담한 오피스텔. 서아가 노트북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마와 통화 중이다. 서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엄마 미숙에게 말한다. 응, 엄마. 나 주말에 지훈 씨 집에 인사 가기로 했어. 응, 엄청 떨리지. 아버님은 어떤 분이실까? 통화가 끝나고 서아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본다. 젊은 시절의 미숙과 얼굴이 빛발에 잘 보이지 않는 한 남자의 사진이다. 서아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서아, 혼잣말로 아빠를 기억한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빠도 살아계셨다면 지훈 씨를 만나고 기뻐해 주셨을까? 주말 저녁, 지훈의 집 거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서아의 손을 잡고 들어선다. 서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상철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한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윤서아예요. 서아야, 우리 아버지셔. 서아, 지훈의 아버지 상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윤서아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상철, 따뜻하게 서아의 손을 맞잡으며 맞이한다. 어서 와요, 서아 양. 지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된다. 상철은 서아의 모든 것이 궁금한 듯 다정한 질문들을 던진다. 서아도 긴장이 풀리며 밝게 대답한다. 고향은 어디라고 했지? 부산이에요. 20살 때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상철, 잠시 멈칫한다. 부산? 네, 아버지. 서아 어머님이랑 단둘이 살다가요. 상철,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한다. 아, 그러시구나. 홀어머니 밑에서 참 밝고 예쁘게 자랐네.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희 엄마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혼자 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성함은 오미숙이세요. 순간 상철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진다. 지훈과 서아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한다. 상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상철, 떨리는 목소리로 서아에게 다시 묻는다. 방금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나? 서아, 불안한 눈빛으로 대답한다. 오미숙이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 상철은 서아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본다. 마치 서아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하다. 그의 눈빛이 파르르 떨린다.
그날 밤 상철의 서재. 상철은 낡은 앨범을 펼쳐든다. 빛바랜 사진 속 앳된 모습에 오미숙과 다정하게 어깨를 기댄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다. 사진 뒷면에는 미숙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상철이라고 적혀 있다. 상철은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다음 날 오후, 지훈과 서아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신다. 어젯밤 상철의 이상한 행동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신 거지?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서아야. 하지만 지훈 역시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 평생을 봐온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미숙의 집. 서아는 집에 돌아와 미숙에게 지훈의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꺼낸다. 엄마, 근데 지훈 씨 아버님이 엄마 이름을 듣고는 좀 이상하셨어. 미숙,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내 이름을? 응.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혹시 아는 분이야? 미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낀다. 애써 침착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럴 리가. 내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분을 알겠니? 아마 동명이인이겠지. 피곤하셨나 보다. 하지만 미숙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며칠 후, 상철의 건축 사무소. 지훈은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책상 위에서 우연히 오미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한다.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지훈.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상철과 미숙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상철이 미숙에게 보낸 애틋한 편지들이 들어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미숙아, 뱃속의 아이는 잘 크고 있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모든 것을 버리고 너에게 갈 용기가 없었다. 부디 건강하게 나아주렴.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다. 서아, 사랑하는 서아가 자신의 이복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한다. 지훈의 집 거실. 지훈은 상철 앞에 편지와 사진을 던지듯 내려놓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다. 지훈, 울분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한다. 이게 다 뭐예요? 설명하세요, 아버지. 윤서아, 서아가 누구냐고요? 상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연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미숙과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모두 털어놓는다. 상철 눈물을 흘리며 아들 지훈에게 말한다. 미안하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서아 양이 내 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지훈 절규하는 목소리로. 그럼 저는요? 저는 뭐가 돼요? 그럼 서아와 전 어떡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훈은 집을 뛰쳐나간다. 한강 공원으로 간 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다. 그때 서아에게서 전화가 온다. 지훈은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어떻게 내가 오빠라고 말할 수 있어? 미래를 약속한 사이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은 계속되는 서아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지훈은 한강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카페. 며칠 만에 만난 지훈과 서아. 지훈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고 서아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서아, 지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지훈 씨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아니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이 이게 뭐야? 지훈 차마 서아를 바라보지 못하며 대답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생겼어?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말해줘. 같이 해결하자. 서아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뒤로 뺀다. 서아의 얼굴에 당혹감과 상처가 스친다. 지훈 뭔가 결심한 듯이 힘겹게 입을 떼며 말한다. 서아야, 우리 그만하자. 서아, 갑작스런 지훈의 말에 할 말을 잃는다. 잘못 들었다는 듯 뭐라고? 헤어지자고? 순간 서아의 세상이 멈춘다. 눈을 크게 뜬 채 지훈을 바라본다. 이유가 뭐야? 이유라도 알아야지.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면 우리 아버님께서 혹시 반대라도. 지훈 말을 자르며 일부러 차갑게 대한다. 내 탓 아니야. 그냥 내가 변했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 지훈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른다. 눈앞에 서아를 미치도록 안고 싶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잔인한 말을 내뱉는다. 서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지훈에게 말한다. 거짓말. 지훈 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잖아. 미안하다. 더 할 말 없어.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단 한순간이라도 더 서아의 얼굴을 보면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서아, 다급하게 지훈의 팔을 붙잡으며 잠깐만, 이렇게는 못 가. 이유를 말해줘, 제발.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이러지 마. 구차해 보여. 지훈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박힌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간다. 홀로 남겨진 서아는 테이블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한다. 상철의 건축사무소. 60평생 흔들림 없던 상철의 사무실에 거친 불청객이 찾아왔다. 굳은 얼굴에 미숙이다.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난 채 얼어붙어 있다. 미숙 씨, 미숙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한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당신이 어떻게 내 딸한테. 우선 앉아서 얘기합시다. 앉아?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앉아서 차나 마시게 생겼어. 당신 아들 한지훈 씨 맞지? 당신 아들이랑 내 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미숙의 눈에서 원망의 눈물이 쏟아진다. 상철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미안하오. 정말 꿈에도 몰랐소. 몰랐다고? 당신은 평생 그렇게 몰랐다고만 하면 끝이지. 나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어. 혹시라도 당신 인생에 누가 될까봐. 우리 서한테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고. 상철은 미숙에게 할 말이 없다. 제발 우리 서아를 위해서라도 모른 척 해줘요. 지훈 씨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랑하게 그냥 둬요. 미숙은 상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상철은 무너져 내리는 미숙을 보며 괴로운 듯 눈을 감는다. 상철 힘겹게 상황을 전달한다. 이미 너무 늦었소. 지훈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네? 절망의 정적 속에서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의 무게가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누른다.
며칠 후 지훈의 집 앞. 서아는 며칠째 자신을 피하는 지훈이 걱정돼 무작정 그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막 집으로 들어가려던 지훈과 마주친다. 지훈 씨 얘기 좀 해. 나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지훈 괴로운 얼굴로 서아에게 매몰차게 말한다. 서아야, 그냥 가. 제발. 그때 상철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서 나온다. 서아를 보고는 흠칫 놀란다. 서아 양, 아버님. 지훈 씨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지훈 상철에게 말한다. 아버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얘기하고 보낼게요. 상철 결심한 듯 지훈을 지나쳐 서아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아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만해선 안 된다. 아버지, 상철은 지훈의 만류를 무시하고 서아 앞에 선다. 서아는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에 불안감을 느낀다. 서아의 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모든 게 이 못난 애비 탓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서아는 애비라는 단어에 순간 얼어붙는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상철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본다. 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지훈 절규하듯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제발. 지훈이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너에게 말해주지 못했던 건 상철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지훈의 절망적인 태도, 그리고 애비라는 단어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서아의 머릿속에 끔찍한 진실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서아, 충격에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아니야. 아니죠? 말도 안 돼. 그럼 지훈 씨는... 나는... 서아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린다.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지훈이 급하게 서아를 부축하려 하지만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쳐낸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친다.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가 친오빠라는 잔인한 현실. 서아는 결국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 서아야, 지훈의 절규가 어두운 밤 공기를 찢는다. 병원 복도. 응급실 앞에 지훈과 상철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다. 잠시 후 미숙이 울면서 달려온다. 미숙은 지훈의 멱살을 잡으며 울부짖는다. 내 딸 어딨어? 우리 서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훈은 차마 미숙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한다. 잠시 후 의사가 나오고 서아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전한다. 병실 안. 링거를 맞고 잠든 서아는 악몽을 꾸는 듯 미간을 찌푸린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아니야. 거짓말. 지훈은 차마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틈으로 서아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린다.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남매가 되어버린 잔인한 운명 앞에 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다. 1년 후 바닷가. 시간이 흐르고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훈과 서아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간직한 채 조심스럽게 오빠와 동생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바닷가를 나란히 걷는 지훈과 서아.
예전처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흐른다. 오빠, 지훈은 오빠라는 말에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서아를 바라본다. 응, 서아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지훈 바다를 보며 말한다. 글쎄 정답이 있는 길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를 잃지 않고 마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훈의 집 거실. 상철과 미숙 그리고 지훈과 서아가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흐른다. 과거 연인이었던 상철과 미숙은 이제 자식들 앞에서 어색한 사돈 아닌 가족이 되었다. 서아야, 이거 더 먹어라. 상철이 서아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준다. 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미숙은 그런 두 사람을 복잡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지훈은 서아를 보며 희미하게 웃는다. 서아도 지훈을 보며 따라 웃는다. 그들의 웃음에는 여전히 슬픔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다. 핏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사랑의 형태는 변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이야기는 네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담은 저녁 식사 풍경을 천천히 비추며 그들의 쉽지 않을 미래를 응원하듯 마무리된다.